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무사 단기 유쾌한 노무사, 유쾌한 노동법 임재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12월 25일 성탄절 아침인데요. 사무실에서 요 해설 강의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 늘 불꽃처럼, 그리고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바라는 날은 반드시 온다 라는 마음으로 이겨내시고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21번 문제부터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노동쟁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이다. 조정이에요. 우리가 이제 큰 조정 안에 조그맣다고 그래서 좀 그런가? 조정, 중재가 있어요. 한자가 다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의 쌍방에 의하여 수락된 후 그 해석 또는 이행 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간의 의견의 불일치가 있어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7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7일입니다. 7일. 요런 숫자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숫자인 거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 노동쟁의가 중재입니다. 이번에 아까는 조정안이었고, 중재 회부된 때에는 그날부터 15일간은 쟁행위를 할 수 없다. 우리가 조정의 경우에는 일반 사업은 10일, 그리고 공익사업은 15일이잖아요. 그러나 중재는 일반 사업과 공익사업 구분 없이 15일간 쟁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는 뭐가 있는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관계 당사자는 이렇게 시작해요. 관계 당사자는 긴급 조정이 있네요. 긴급 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는 즉시 쟁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문구를 보면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긴급 조정의 경우에는 이미 쟁행위가 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 조정 결정이 공표되면 이미 하고 있는 쟁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긴급 조정 결정 공표일부터예요. 공표된 다음 날부터가 아니고 공표일부터 30일간은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행위를 재개할 수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된 게 이제 우리 법조문이 제60조 이렇게 색깔 바꿔서 제60조 조정안의 작성, 제63조 중재 시의 쟁행위 금지, 그 다음 77조 긴급 조정 시의 쟁행위 중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네요. 22번 보도록 할게요. 22번. 요거 이제 뒤에 우리가 법조문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이렇게 다음 페이지 왔다 갔다 하면서 볼 텐데 조금 정신없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아니고 옳은 것입니다.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은 조정위원회예요. 중재위원회가 아닙니다.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은 당의 노동위원회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한 자에 대하여 그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봅니다. 1번. 자, 55조 조정위원회 구성은 당의 노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조정위원회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을, 그럼 총 3명이네요. 각 1인을 그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 지문이 왜 틀렸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2번.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 노동위원회에 각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그리고 사용자를, 자 보세요.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구성이 어려운 경우 조정위원회입니다. 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노동위원회의 각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1인씩 3인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법조문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있으면 이 함정들에 다 빠지게 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22번은 자 볼게요. 자, 2번과 관련된 거 55조 조정위원회 구성이다. 아까는 사망이었고 이번에 사항입니다.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불참 등으로 인하여 요 사망의 규정에 따른 조정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 이게 이제 2번 지문과 관련된 거죠.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구성이 어려운 경우 노동위원회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3인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그렇구나. 아이고 어렵다. 그죠? 자, 그럼 3번 지문 갑니다. 단독 조정인이 있어요. 단독 조정인은 그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4인 내지 6인 중에서 목이 아직 갈라져요.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목소리가 좀 예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자, 볼게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단독 조정인, 순차적으로,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문구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문구에 빠지는 거죠. 그쵸?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볼게요. 3번 지문 관련된 거. 단독 조정. 단독 조정인은 당의 노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선정된 자를 그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선정된 자예요. 자, 1항도 볼게요.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 당사자 쌍방의 동의,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5할이죠. 그리고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가름하여 단독 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단독 조정인은 당의 노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선정된 자입니다. 아시겠죠? 쌍방의 합의로 선정된 자를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살짝 일단 미리 올려두고 4번 지문 갈게요. 4번 지문은 뭐가 틀렸을까? 이제 중재위원회로 넘어갔네요. 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은 당의 노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잠시만요. 아이고. 마우스가, 그렇죠. 잠시만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잠깐 일시 정지하고, 녹화를 일시 정지하고, 목을 좀 풀었어요. 너무 칵칵 하는 소리가 나면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빨리 목감기가 나았으면 좋겠어요. 중재위원은 당의 노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그리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을 그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뭐가 틀렸을까 볼게요. 중재위원회 구성이다.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 3인으로 구성하는데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관계 당사자 합의로 선정한 자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공익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재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관계 당사자 합의로 선정한 자에 대하여 그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이 문제가. 자, 그러면 5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에요. 특별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은 관계 당사자가 합의로 당의 노동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합의로 노동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런 문구가 있는지 볼게요. 특별조정위원회 봅니다. 특별조정위원회 구성이다. 우리 노조법 제72조입니다. 1항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을 위해서는 특별조정위원회를 둡니다. 그리고 특별조정위원 몇 명? 3인으로 구성하죠. 그리고 그 노동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4인 6인이라는 문구는 특별조정위원회에 나오는 문구네요. 중에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원칙은 그렇지만 단서 조항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5번 지문하고 관계된 거죠. 다만 관계 당사자가 합의로 당의 노동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지명한다. 이런 문구가 있군요. 자, 그러면 우리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3번. 일단은 23번 관련된 거를 이렇게 보시면 23번 나머지 23번에 보기 1, 2, 3 다
법조문이죠. 4번, 5번이 다 법조문이고 4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에요. 자, 그러면 앞으로 갑니다. 자, 1번.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며 그 서면에 효력 발생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서면 그리고 효력 발생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의 중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며 그 해석은 단체 협약이 아니라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아시겠죠? 해석이라는 말이 나오면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중재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을 재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심 결정서를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을 하잖아요. 이 재심 결정서를 지체 없이 관계 당사자와 and죠. and의 의미입니다. and. 그리고 관계 노동위원회에도 각각 송달해야 하는군요. 자, 이게 우리 법조문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뭐가 틀렸는지 볼게요. 자,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이나 재심 결정이 위법 월권. 우리가 중재재정이란 말이 나오면 요 위법하거나 월권, 위법 월권 이 단어가 꼭 떠오르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히타 좀 옆으로 무릎이 시려서. 중재재정이나 재심 결정이 위법이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재재정 또는 재심 결정을 한 날부터 이게 틀린 것 같아요. 그렇죠? 15일 이내 이거는 맞습니다. 자, 볼게요.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 결정서 송달을 받은 날부터요. 송달을 받은 다음 날이 아니고 송달을 받은 날부터. 그러니까 요 중재재정 또는 재심 결정을 한 날이 아니고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송달을 받은 날, 송달을 받은 다음 날도 아니고 송달을 받은 날, 중재재정 또는 재심 결정을 한 날이 아니다. 자, 그러면 5번. 노동위원회 중재재정 또는 재심 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신청, 그쵸? 중노위의 재심 신청을 하고, 그리고 중노위 재심 신청 불복하면, 요 재심 결정 불복하게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잖아요. 그러나 재심 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요거는 이제 많이 봤던 문구니까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24번 문제. 요거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지만 공익사업과 필수 공익사업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필수 공익사업은 앞자를 따서 철수, 병, 한, 통 요렇게 외우라고 제가 1차 1순환 기본이론 강의할 때 설명도 드렸었는데, 자, 보도록 할게요. 그럼 잘 보세요. 철수, 병, 한, 통, 철수. 그러나 나머지 공중위생사업, 조폐사업, 방송사업은 없네요. 요 철수, 병, 한, 통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법조문 보시고 꼭 교재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사업과 필수 공익사업은 이렇게 구분이 꼭 되셔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그래서 5번 해당하지 않는 사업이에요. 필수 공익사업이 아닌 사업, 공중위생사업, 그리고 조폐사업, 그리고 방송사업, 공조방은 그냥 공익사업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24번 문제는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우리 오늘 마지막 2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상, 우리가 이제 이거를 줄여서 근참법이라고 부르죠.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근참법이라고 불러요. 근참법에 보면 노사협의회가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상호 협력관계를 근간으로 하죠. 우리가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은 이해관계, 대립관계인데 노사협의회는 협력관계, 상호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이런 협력관계를 근간으로 한다. 자, 그러면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다 법조문이에요. 자,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꼭 외우십시오.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삼정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그 다음 노사협의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입니다. 7일 전에 언제 회의할 거냐, 그리고 어디서 할 거냐, 그리고 회의 주제는, 의제는 뭐냐, 이거를 각 위원에게,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다음 그런데 3번이 틀렸어요. 뭐가 틀렸나 볼게요. 노사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노사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입니다. 30일은 너무 길다. 그쵸? 그래서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 누구에게? 행정관청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노사협의회를 이 제정한 날이 아니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됐죠? 우리 이제 근참법 요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4번 노사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공개가 원칙이네요. 다만 노사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노사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합쳐서 과반수 출석이 아니에요. 각 근로자위원 과반수,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고, 그리고 출석위원입니다. 각 출석위원이 아니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출석은 각 과반수 출석이고, 그리고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입니다. 3분의 2,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5번까지 이렇게 설명을 마치고요. 네, 다음에 26번부터 또 30번까지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끊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 음량이 너무 이게 수음이 잘 되는 마이크로 해서 너무 제가 막 텐션이 올라가면 막 귀가 아프실까봐 소리 좀 이렇게 줄이고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차분한 목소리로 했는데 어떻게 들리셨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불꽃처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바라는 날은 반드시 온다. 노무사 단기 유쾌한 노동법 임재진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 한번 마우스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